자, 그런데 국채를 공급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공급이 늘어났어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로 인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 공급 자체가 증가했어요. 다시 말하면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여서 여기서는 생략하려고 하는데요.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국채가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러면 기관이든 뭐 민간이든 누군가가 국채 시장의 수요자로 참여하는 사람이든 기관이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채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면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다 국채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요. 누군가 매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가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아니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실제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해서 몇 가지 단행한 정부의 정책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확대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유동성 공급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혹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업들과 가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든 다양한 정부 지출에 발생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했고 과도하게 많은 국채가 발행이 되면서 이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부터는 과도하게 많이 발행이 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어떤 이자 부담, 가계와 기업의 대출과 이자 부담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앙은행의 목적이었었는데 지금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만약에 이 효과가 더 크다면 정부의 재원 조달 때문에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중앙은행이 두어 달 전에 시행했던 일련의 조치보다 이 효과가 더 크다면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기본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고요. 다시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왜 소비가 위축되냐면요. 우선 어떤 가게가 상당히 많은 대출을 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가계 부채, 가계 신용 이런 것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매달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거나 혹은 대출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일 시장 이자율이 다시 상승하게 되면 원래 의도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시장 이자율을 떨어뜨려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어떻게든 낮추는 것인데 소득이 크게 하락하니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계의 소득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죠. 국채 발행 과정에서 이자율이 상승해서 초기에 중앙은행의 정책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다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그러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늘리지 않게 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대출로 인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중앙은행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기존에 뭐 대출을 받고 있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다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의도했던 정책과 정반대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예,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가 다시 떨어지는 혹은 뭐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 정책이 실제로 경기 부양 효과를 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러한 효과, 이자율 상승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보다 전보다 다시 그러니까 이자율 중앙은행의 사실 금리 인하 조치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는데요. 소비자든 기업이든 가게든 부담이 전혀 완화되지 않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재정 정책의 효과는 사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재정 정책이 완전히 크라우딩 아웃 된다. 재정 정책이 구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구축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러한 많은 논의들은 우리가 통화 정책이든 통화는 중립적이지 않다. 통화 정책이든 혹은 재정 정책이든 실제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단기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니에요. 통화 정책이 반드시 넌 뉴트럴하지도 않고 재정 정책이 뭐 완전히 구축되거나 또 완전히 구축되지 않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거시경제학에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계속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다가 한 번 아닐 때도 있고 계속 안 그러다가 뭐 한 번 그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할까? 어떤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요.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효과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 거시경제학을 스터디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립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린 여기서 그래도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볼 것이고요. 재정 정책도 100% 항상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항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단기에는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면 GDP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구축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거시경제 모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두 가지 정책, 정부의 두 가지 큰 틀에서 두 가지 정책은 바로 통화 정책이고요.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부르고 통화 정책을 우리가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측면에서의 정책을 피스컬 팔러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머니터리 팔러시를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을 피스컬 팔러시라고 하는데 최근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쓰는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 정책이죠.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를 인상하거나 이러한 형태로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 지금 뭐 US 경제가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정책 금리라고 하는 거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우리로 하면 기준금리고 뭐 US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연방 기금금리 (Federal Funds Rate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US 같은 경우에는 이미 Federal Funds Rate를 0%까지 낮췄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정책 수단은 없고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뭐 우리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부르는 혹은 뭐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나타난 다양한 신조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단기 거시 모형이 가져야 하는 이제 중요한 특징 두 번째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거시 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